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그 고민, 노후에 몸이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요양원 가려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든다던데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혼자 사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돈도 없는데 나중에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보험료 내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제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마지막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이 가능합니다. 오늘 월 80만 원으로도 120만 원으로도 180만 원으로도 어떻게 안전하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내 돈 다 쓰지 않고 국가 제도를 활용해서 돌봄 받는 법. 둘째, 집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는 현실적인 전략. 셋째, 자녀와 미리 합의해야 할 구체적인 포인트.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방법이 많네. 나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노후 돌봄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건강보험. 이건 병원 치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때 쓰는 게 건강보험이에요. 우리가 평생 내온 그 건강보험료 헛되이 낸 게 아닙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서 1년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치매나 중풍처럼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실 때 집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거나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는 것,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장기요양보험이에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의 85%를 내줍니다. 여러분은 15%만 부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지자체 복지 서비스. 이건 서울시, 경기도 각 구청에서 지역마다 운영하는 겁니다. 무료 도시락 배달, 말벗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셔도 나이만 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나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자체 복지는 등급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돌봄의 단계를 이해해 봅시다. 1단계는 집에서 버티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집에서 방문요양, 도시락, 응급안전 서비스를 조합하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동네에서 도움받기. 혼자 있기 불안하시면 낮에만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차가 집 앞까지 와서 모셔가고 거기서 점심 드시고 체조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밤에는 내 집에서 주무세요. 3단계는 시설 입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요양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 가는 순간 집은 비고 비용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버티면서 도움받는 방법을 알면 내 집도 지키고 돈도 훨씬 덜 듭니다. 여러분은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셨으니 이 정도 도움은 당연히 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월 8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르신들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78세 김말순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해서 월 80만 원 받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일이 버겁습니다. 요리하기도 힘들고 청소도 힘드세요.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어서 넘어질까봐 불안하시고요. 말순 어르신은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십니다. 오전 9시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셔서 2시간 동안 도와주십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하니까 1시간에 본인 부담금이 약 2,500원 정도예요. 하루 2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약 10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말벗도 데워 주십니다. 낮 12시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이건 지자체 복지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오후 3시 말순 어르신은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세요. 목에 응급안전 알림 장치를 차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거나 이상하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저녁 6시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 드시고 이웃 어르신과 전화 통화하십니다. 밤 10시 주무시기 전에 약 드시고 주무세요. 이렇게 말순 어르신의 한 달 돌봄 비용은 이렇습니다. 방문요양 10만 원, 도시락 무료, 응급안전 서비스 무료, 나머지 생활비 70만 원, 월 80만 원 예산으로도 집에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박수복, 이영자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70세, 아내 73세. 두 분 다 건강은 괜찮은데 남편이 당뇨가 있고 아내가 무릎이 안 좋으세요. 국민연금 두 사람 합쳐서 100만 원, 기초연금은 못 받으세요. 예금 이자로 20만 원 정도 나와서 월 120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은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십니다. 오전 8시 아침은 간단히 드시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 나가십니다. 30분 정도 걸으세요. 오전 10시 돌아오셔서 집안일 하십니다. 청소는 한 달에 2번 가사도우미를 시간제로 부르세요. 일에 3시간에 5만 원, 월 10만 원입니다. 이건 본인이 내셔야 해요. 낮 12시 점심은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 아직 요리가 가능하시니까요. 오후 2시 남편은 동네 경로당 가시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요가 수업 들으러 가세요. 저녁 6시 함께 저녁 드시고 손주들 전화 받으시고요. 밤 9시 남편은 혈당 체크하시고 약 드시고 주무세요. 이분들의 한 달 비용은 이렇습니다. 가사도우미 1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110만 원.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지역 복지관이 무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도 유지하시고 사람도 만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면 장기요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최영희 어르신 82세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세요.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 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입니다. 최 어르신은 경증 치매가 있어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어요. 혼자 두면 위험하시거든요. 아들 며느리는 맞벌이라서 낮에 집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십니다. 오전 8시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간단한 아침 챙겨주고 나가세요. 오전 9시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집 앞에 옵니다. 최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로 가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오전에 간단한 체조, 노래교실, 미술활동 같은 걸 하세요. 낮 12시 센터에서 점심 드세요. 영양사가 만든 식사라 건강에도 좋아요. 오후 2시 낮잠 주무시거나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세요. 간식도 나오고요.
오후 5시 센터 차량이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저녁 6시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저녁 같이 드세요. 밤 9시 며느리가 약 챙겨드리고 씻는 거 도와드리고 주무세요. 최 어르신의 한 달 비용은 이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본인 부담금 약 30만 원, 장기요양보험 적용해서 15%만 부담. 방문요양 주 2회 추가 저녁시간 약 8만 원. 나머지 생활비 및 의료비 약 50만 원.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 50만 원. 예비비 42만 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낮 동안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자녀들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과 함께 사는 전략입니다. 요양원 가면 월 200만 원 이상 드는데 주간보호는 30만 원으로 해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예산이 적으면 방문요양과 함께 무료 복지 서비스로 시작하세요. 예산이 조금 있으면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면 낮 시간이 해결됩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조합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모아두세요. 이제 상황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3가지예요. 첫째 낙상, 둘째 고독사, 그리고 셋째 외로움. 최소 필수 전략은 이겁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신청, 주 2, 3회 방문요양 또는 생활관리사 방문 요청, 무료 도시락 배달 신청, 이웃이나 가족과 매일 전화 한 통. 이것만 해도 고독사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으면 추가하세요. 주 1회 주간보호센터 방문 신청, 사람 만나고 외로움 해소 효과. 월 1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취미활동 실시. 집안의 화장실, 현관 등의 안전 손잡이 설치. 혼자 사실 때는 연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연결, 제도와의 연결.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실 때는 한 분이 아프면 나머지 한 분이 간병하느라 힘드세요. 이걸 가족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최소 필수 전략은 이겁니다. 두 분 다 장기요양 신청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회 방문요양으로 배우자 부담 줄이기, 가사도우미로 청소, 빨래 부담 덜기,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외부 활동 유지. 여유가 있으면 추가하세요. 아프신 분은 배우자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주간보호센터 이용. 두 분 다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기. 월 1회 정도는 가족과 소통을 위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상황 공유. 부부일 때는 한 분이 쓰러지면 둘 다 힘들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실 때는 자녀들이 일도 해야 하고 어르신도 돌봐야 해서 정말 힘듭니다. 최소 필수 전략은 이겁니다. 주간보호센터로 낮 시간 해결 가능합니다. 저녁 시간 방문요양 요청으로 주 2회 목욕, 식사 도우미 가능합니다. 가족 회의로 역할 분담 명확히 하기 등으로 자녀가 번아웃 오지 않도록 외부 도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추가하세요. 자녀가 휴가 갈 때, 명절 등에는 단기 보호시설 이용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구청 복지과를 통하여 가족 상담 서비스 이용. 자녀와 살 때는 자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도 일 계속하고 어르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낙상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넘어지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집안 조명 밝게 하기,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슬리퍼 대신 운동화 신기.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자, 이제 예비 시니어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준비하시면 10년 후, 20년 후가 훨씬 편안합니다. 첫 번째,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확보. 국민연금 납부 이력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가 얼마나 냈는지, 나중에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만 60세까지 최대한 많이 내세요. 나중에 월 100만 원 받는 것과 50만 원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으니까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주거 안전한 집 만들기.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 고려하세요. 5층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70대 되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장치 미리 설치하세요.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낙상을 막아줍니다. 집이 너무 크면 줄이는 것도 고려하세요.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요. 작고 따뜻한 집이 노후엔 더 편합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근력 유지 관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철저히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치매, 중풍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약 잘 먹고 관리하시면 10년 후 장기요양 등급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력 운동 꼭 하세요.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네 체육관 등록하시거나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다니세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가족합의 마이너스 미리 이야기 나누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미안해서. 아닙니다. 미리 이야기해야 나중에 자녀들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합의하세요. 나중에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살 건지 시설 갈 건지,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명절에 자녀들 다 모였을 때 밥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엄마 아빠 나중에 혹시 치매 오면 요양원 갈 거야. 집에서 돌보느라 너희 인생 망치지 마. 이렇게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 이름도 알아두시고요. 복지관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나중에 이용하려면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장기요양 신청 방법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해줘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